자, 봅시다. 우리 예전 연습하면서 한두 번에 원인이 된 적이 있지. 곱셈에 대한 한두 번은 1이다. 그리고 곱셈에 대한 영어는 역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한두 번은 연산에 따라서 한두 번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어진 연산에 대해서 만약에 한두 번이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존재해요. 한두 번이 존재하면 유일하다. 그리고 여거는 연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원소, 집합의 원소 혹은 수에 대해서 결정되지.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한두 번은 1로 유일한데, 만약에 2의 역수는 2분의 1이네, 3의 역수는 3분의 1이나 해가지고 이 수에 의해서 역수가 달라져요. 역수가 달라지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그러면 2의 역수는 하나밖에 없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두 번은 연산에 대해서 한두 번이 존재하는 거고, 여건은 주어진 연산과 그것의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해. 그래서 원소에 따라서 여건이 다 달라져. 근데 만약에 여건이 존재하면 유일하게 존재해요. 여건이 존재하면 유일하다. 이 이야기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행렬의 덧셈에서도 한두 번, 영행렬의 한두 번이다라는 거 배웠어. 행렬의 덧셈에서. 우리 행렬의 덧셈에서는 뭐가 여건이라고 배웠어? 이게 여건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좀 멍청한 얘기인데, 수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연산을 부여해. 그럼 처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연산을 부여한 다음에 하는 일이 한동원하고 여건 찾는 거야. 물론 아까 말한 수의 연산 법칙을 먼저 하기는 해. 뭐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냐, 결합 법칙 성립하냐,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하냐, 그리고 분배 법칙 성립하냐, 이런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면, 그 작업이 끝나면 한동원 여건을 찾게 돼요. 왜냐면 한동원 여건이 있으면 다루기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한동원 여건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한동원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보자.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대요. 이걸 만족하는 게 한동원이지. 보통 한동원은 알파벳 2로 쓰는데, 알파벳 2로 쓰는데,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봐. 곱하는 순서를 바꿨는데 결과가 같아. 그럼 얘가 어떤 꼴이어야 할까? 곱하는 순서를 바꿨는데 결과가 같으려면 무슨 꼴이어야 돼? 정사각형이어야 돼? 정사각형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2, 3, 4, 5, 6, 7, 1, 3 이거 결과물이 2x2가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할까? A라는 행렬이 뭐 n/m 행렬이고, E라는 행렬이 이렇게 곱셈이 정의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n/k 행렬이 돼야겠지. 이게 같아야 정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이쪽 바라보면 이쪽이 행렬이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같아야지.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n과 k가 같아야 하는데, 그럼 보통 a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계산 결과가 n/k 행렬이 되는데, 이게 a랑 같대. a랑 같으려면 일단 꼴이 같아야 되잖아. 이게 꼴이 같아야 돼. 그러면 n과 k가 같아야지. 계산 결과가 이 꼴이 되려면 n과 k가 같아야 돼. 그래서 행렬에 한두 번이 존재하려면 일단은 무슨 행렬이 되어야 한다? 정사각 행렬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직사각 행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 행렬은 한두 번이 존재하잖아요. 한두 번이 존재하면 뭐가 돼야 한다? 일단은 정사각 행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 2차 정사각 행렬은 보통 그냥 통틀어서 2라고 쓰기도 하고, 2차 정사각 행렬은 E2, 3차 정사각 행렬은 E3, 4차 정사각 행렬은
얘는 2포 이렇게 3차 정사각형렬은 3x3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기니까 3차 정사각형렬. 그리고 이걸 일반적으로 2n, n차 정사각형렬을 2n 이렇게 나타내는 책도 있고, 이건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대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대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그리고 학년이 높아지면 그냥 1이라고 써. 네가 알아서 해석해. 이건 숫자 1이 아니고 단위 행렬이야. 네가 알아서 해석해. 뭐 학년이 높아지면 그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어. 그냥 1이라고 쓰는 책도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요 얘기. 한동원이 존재하면 유일하다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수학과에서 이제 군론을 배우면 알겠지만, 어떤 주어진 연산에 대해서 그룹을 만족하면, 주어진 연산에 대해서 한동원이 존재하면 연산의 종류 관계없이 유일해. 그래서 덧셈이나 곱셈이나 한동원이 존재하면 연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일하고, 행렬의 법도 한동원이 존재한다면 아무튼 유일해. 연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동원이 존재하면 유일하게 존재를 하는데, 아직 그런 이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증명을 해줄게. 보통 유일성은 어떻게 증명하지? 유일성? 하나밖에 없다. 보통 어떻게 증명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 가정하고 결국 그 두 개가 같네.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결국은 내가 해보니까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증명해. 유일성 증명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한동안에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게 뭐 2차 정사각형렬일 수도 있고 3차 정사각형렬일 수도 있고 4차 정사각형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정사각형렬이야. 이게 한동안의 정의지. 이렇게 곱하나 반대로 곱하나 결과가 똑같아. 이 1의 역할을 하는 거, 1의 역할을 하는 거. 2도 한동안이고 F도 한동안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내가 2랑 F랑 같다는 결론을 얻고 싶어.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얻을까? 겁내 막막하지. 어떻게 하냐면, 항등원은 A가 어떤 수든지 다 성립해. 여기다 2를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7을 대입해도 다 성립해. 특별히 뭘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성립해. 그러니까 이게 A가 어떤 행렬이든지 이 식이 다 성립해. 특별히 뭐예요? 특별히 여기서 A 대신 F를 대입해도 어떠다? 등식이 성립한다. 여기다 F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해. 그러면 F 곱하기 2는 2 곱하기 F는 F가 되지. 그리고 여기다가 특별히 어떻게 대입해도 성립해? A 대신 뭘 대입해도? A 대신 2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해야 돼. 항등원은 어떤 수를, 어떤 원소를, 어떤 행렬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성립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A 대신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F는 F 곱하기 2는 2가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증명했어요. 2는 이거랑 똑같고, 이거는 이거랑 똑같고, F랑 똑같네. 자, 내가 지금 방금 뭘 증명했어? 단위행렬은 유일하다. 단위행렬은 유일하다고 증명했어. 물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2x2에도 단위행렬이 있고 3x3에도 단위행렬이 있고 4x4에도 단위행렬이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2x2 행렬 중에는 유일하다. 3x3 행렬 중에는 유일하다. 이게 단위행렬의 특징이야. 그럼 왜 단위행렬이 유일하다는 걸 내가 지금 보이고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튼 구하면 돼. 아무튼 구하면 돼. 그럼 단위행렬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짐작이 돼? 아마 짐작이 안 될 거야. 짐작할 수 있겠어? 단위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 2x2를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면 ABCD가 나와야 돼. 짐작할 수 있겠어? 뭘 곱해야 ABCD가 나올까? 1령. 맞아. 1령형이네. 1령형. 이렇게. 실제로 거꾸로 곱해보면 어때? 실제로 ABCD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단연이 하나 찾았어? 그리고 뭐라고?
유일해.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어. 이거 말고는 없어. 그리고 3x3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이 어떤 정도 될까? 이거 생각해보기 쉽지 않은가요? 훌륭해. 3x3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면 주대각선이라고 그래요. 주대각선. 이걸 주대각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쪽은 도조대각선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주대각선. 이쪽은 보조대각선이야.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아. 단위 행렬은 뭐냐면 주대각선만 1이고 주대각선이 아닌 원소, 주대각선이 아닌 성분은 다 0인 게 단위 행렬이야. 그리고 단위 행렬은 유일하다. 단위 행렬은 유일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행렬의 거듭제곱인데, 행렬의 거듭제곱은 아까 말했듯이 전시간에 말했듯이 아까랑 전시간이랑 같은 표현인데 아까 말했듯이 행렬의 거듭제곱은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자기 자식끼리 곱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행렬의 곱셈이 정이 안 되지. 직사각 행렬은, 일반적인 직사각 행렬은 행렬 자기 자식끼리 곱했을 때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안 되고 뭐만 거듭제곱이 정의된다? 정사각 행렬만 정의가 돼. 정사각 행렬만.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은 정사각 행렬만 정의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건 뭐라고 쓰고 싶어? A 곱하기 A는 A 세제곱이라고 쓰고 싶지. A 곱하기 A는 뭐라고 쓰고 싶어? A 세제곱이라고 쓰고 싶지 뭐. 그치? 그리고 A의 A제곱은 A의 A-A제곱에다가 A로 곱하면 똑같다. 이게 행렬의 거듭제곱의 정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이랑 똑같고, 그리고 행렬의 거듭제곱은 아까 언급했지만 어떤 성질이 가지고있다? 이런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지수법칙을 만족한다 라는 거. 그리고 행렬의 거듭제곱은 이런 지수법칙도 만족해요. 이런 지수법칙도 만족해요. 행렬의 거듭제곱. 그럼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단위 행렬 곱셈에서 1이랑 똑같아. 1 거듭제곱하면 어떻게 돼? 1 대주고 단위 행렬 거듭제곱하면 단위 행렬 대주고 단위 행렬 거듭제곱은 단위 행렬 돼. 그리고 그 13쪽 맨 밑에 줄, 하지만 뭐는 안 된다고? 이런 형태의 지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A,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런 형태의 지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뭐 때문에?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아니라 교환법칙.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거듭제곱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형태의 거듭제곱은.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보면 전개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전개라고 할게.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아니야. 왜? 왜 아닐까?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야가 이거랑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곱하면 BA, 이렇게 곱하면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수의 곱셈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만 행렬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적어. 그냥 이렇게 적어.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걸 반영해줘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A 빼기 B제곱
어떻게 돼 있는데 수의 구분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부분이랑 값이 같아서 평하고 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이 나오는데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씁니까?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이거 어떻게 간추려지지가 않아? 간추려지지가 않고 다만 눈여겨볼 거, 꼭 기억해둘 거 뭐냐면 아까 단위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뭘 배웠어? 단위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단위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단위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해. 어떤 행렬이든지 단위행렬과 곱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해. 그러니까 어떤 행렬과 단위행렬 가지고 짝짝꿍하는 건 교환법칙이 다 성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돼. 자 봅시다. 그 얘가 그 옆에 그 밑에 그 얘가 나오는데 이거 제곱해라. 그럼 어떻게? 이거 제곱해라.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곱해. A제곱. 이렇게 곱해. A2. 이렇게 곱해. 2A. 이렇게 곱해. 2제곱. 이해 되는데 단위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단위행렬은 단위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단위행렬은 야랑 결과가 똑같잖아.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제곱은 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행렬에 관련된 어떤 식을 다룰 때 곱셈 공식을 함부로 적용하면 절대 안 돼. 하지만 한 가지 종류의 행렬,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종류의 행렬과 단위 행렬 가지고 짝짝꿍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곱셈 공식 다 쓰면 돼.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다 쓰면 돼요. 그래서 a 빼기 2의 제곱 이거는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2가 또 뭐 있냐? 합차 공식 다 돼. a 더하기 2 a 빼기 2 합차 공식으로 a 제곱 빼기 2 돼요. 그리고 또 뭐도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위행렬과 짝짝꿍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곱셈 공식을 다 쓸 수 있어. A와 A제곱 교환법칙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내가 성립한다고 보였지? 예. 그치?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은 A의 5제곱이라고 이거는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랑 똑같아요. 교환법칙 성립해?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A제곱 A2는 교환법칙 성립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행렬로 주어져 있는 식은 물론 뭐 거듭제곱 정의한의 단위 행렬이 있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정사각행렬이라는 걸 깔고 가는 거야. 이게 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2차 정사각행렬일 수도 있고 3차 정사각행렬일 수도 있고 4차 정사각행렬일 수도 있는데 거듭제곱 적혀있고 단위 행렬이 적혀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는 거야? 특별한 말 없어도 정사각행렬.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주로 2차 정사각행렬로 다룬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면 3차 정사각형으로 나온다. 그 정도 차이. 그리고 이것은 그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과 내용이 어때? 내용이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과 막말로 이거 세제곱 정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지. 문제될 게 없지. 그래서 행렬에 관련된 어떤 식을 다룰 때 주의할 거는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둬야 돼. 꼭. 이게 굉장히 어색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만 다뤘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 굉장히 어색한 작업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착각해가지고 식변형 잘못해가지고 틀리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위 행렬이랑 짝짝꿍하는 건 교환법칙 성립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같은 걸 이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주고 이쯤에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연산 중에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연산이 뭐 있었죠? 더하기 빼기는 교환법칙 성립하고 더하기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게 뭐 있었어? 빼기 성립하지 않지? 또 뭐 있어? 나누기 성립하지 않지? 또 뭐 있어?
성립하지 않아요? 또 뭐 있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 어? 아, 외적. 오. 외적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외적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또 뭐 있어?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또 뭐 있어? 또 있어요. 생각이 안 나네. 또 뭐 있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 함수의 합성. 함수의 합성. 함수의 합성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그렇지? 함수의 합성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맞지? 행렬제곱이 어떻다고?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이 성립해. 그럼 함수가 행렬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진짜 함수가 행렬이야? 나중에 배우게 돼. 진짜 함수가 행렬이야. 진짜 함수가 행렬. 나중에 배우게 돼. 함수가 행렬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무튼 함수가 행렬이야. 함수가 행렬이야. 자, 그 다음에 역행렬을 봅시다. 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역행렬 구하는 공식들을 다 배우게 돼. 역행렬은 역수. 역행렬은 역수. 뭐 2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다. 이런 개념. 마찬가지로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와. 2에 어떤 수를 곱했더니 항동원이 나와.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항동원이 나와. 이걸 가지고 A의 역행렬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게 쓰지. A의 역행렬. 뭐 일기는 A 인버스라고 읽어요. A 인버스라고 읽어 일기는. 자,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x2 행렬만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이 공식을 외워. 그래서 주대각선은 이 A-B라는 요상한 계산을 한 다음에 주대각선은 위치를 바꾸고 주대각선이 아닌 곳을 구호를 바꿔. 그럼 이게 역행렬이야. 그래서 뭐 역행렬을 구하라, 역행렬을 구하라, 역행렬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고등학교 때 하도 많이 다루니까 수학을 못하는 애들도 이 공식을 외우고 있어. 많이 얘기하지 수학을 못하는 애들도 근해 공식을 외우고 있다고. 다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못 풀어. 수학을 못하는 애들도 이 역행렬 공식을 외우고 있어. 다만 역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는 못 풀어. 아무리 못해도 이건 외우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애들한테 역행렬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이거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역수의 정의가 뭐야? 분자분모 바꿔줘. 그거는 역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역수의 정의가 아니지. 이거는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지 역행렬의 정의가 아니야. 이게 역행렬의 정의야. 이게 역행렬의 정의. 역수의 정의, 두 수를 곱해서 1을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를 한다. 이게 역수의 정의인 것처럼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면 한 행렬이 다른 행렬의 역행렬이 돼요. 그러면 역수는 수마다 역수가 다르지. 역수는 수마다 역수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역행렬도 행렬마다 역행렬이 달라. 행렬마다 역행렬이 달라. 그리고 역수가 존재한다면 몇 개 존재해? 하나 존재하지. 역행렬도 존재한다면 하나 존재해.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해요. 역행렬도. 그러면 역수가 존재하지 않는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어. 0은 역수 존재하지 않잖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0행렬 존재하지 않아. 그게 유일하냐? 아니야. 이게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은 겁내 많다. 겁내 많아. 역행렬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존재한다면 몇 개 존재한다고? 하나.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증명해보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일성은 어떻게 증명한다고? 두 개 있다고 가정하고 두 개가 같다고 보는 거야. 예. 그러면 A의 역행렬이 두 개 있다고 쳐. X라는 행렬과 Y라는 행렬 두 개 있다고 가정해. 그리고 결국 X, Y가 같다는 걸 보일 거야. 그러면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이 등식이 성립해요. 또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이 등식이 성립해요.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X랑 Y랑 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A에 Y를 넣어요. A에 Y를 넣어? 그럴 수가 없어. 여기다면 항등원은 항등원은 야가 무슨 행렬이 되든지 다 성립하는 거거든? 근데 역행렬은 어때? 행렬에 따라 달라져. 행렬에 따라, 이 행렬이 달라지면 그거에 대한 역행렬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할까? 겁나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자, 보자. X라는 놈은 X 곱하기 2지? 이게 단위행렬의 성질이잖아. 아, 단위행렬의 정의. 근데 2는 뭐랑 똑같다고? 2는 뭐랑 똑같다고? 이거랑 똑같다고. 아이고, A가. 2는 이거랑 똑같다고. 그럼 행렬의 부분 결합법칙이 성립해. 행렬의 부분 결합법칙이 성립해. 그럼 야는 뭐야? 단위행렬. 단위행렬하고 곱하면 자기 자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어떻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게 사실 이게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별거 없어. 뭐 특별한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 아닌데 처음에 이 생각을 해내는 건 굉장히 힘들어. 처음에 이 생각을 해내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뭐 역시 연산의 종류에 관계없어. 어떤 연산이든지 항동원이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존재하고 어떤 연산이든지 역수, 역행렬 어떤 연산이든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어떻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어떤 연산이든지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하게 존재해요. 지금 예제 그 14쪽 맨 아래, 14쪽 아래에 있는 예제 18번을 한 거야.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하게 존재한다. 증명했어. 그리고 이 역행렬을 아까 내가 뭐 떡밥을 하나 던져줬는데 행렬이랑 함수랑 똑같다는 떡밥을 던져줬잖아. 그럼 역행렬은 뭐에 해당할까? 행렬은 함수. 그럼 단위행렬은 뭐에 해당할까? 항등함수. 역행렬은 뭐에 해당할까? 인버스. 역함수. 행렬을 곱은 함수의 합성에 해당해요. 함수의 합성에.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 행렬이 함수, 단위행렬은 항등함수. 항등함수도 똑같잖아. 항등함수도 이런 성질 만족하지? 함수의 합성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에요. 항등함수는. 역함수는 뭘 만족해? 역함수는 이거 만족하잖아. 역함수. 항등의 합성, 함수의 합성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역원이야. 그게 역함수. 역함수. 그래서 역행렬을 다룰 때는 이게 역함수구나 그런 느낌으로 역행렬을 다루죠. 물론 이건 저 나중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다루지는 않지만 나중 이야기야. 그래서 역행렬을 다룰 때는 역함수를 내가 다루고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역행렬을 다루죠. 그러면 조금 쉬워지지. 역함수는 뭐? 역함수는 자기 자신. 역행렬의 역행렬. 자기 자신. 맞지? 예. 합성한 것의 역함수 어떻게 해? 이거지. 엄청 강조하지. 이거 순서 바뀐다고. 엄청 강조해요. 곱한 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곱한 것의 역함수는 이렇게 돼. 이 얘기를 해야지.
역행렬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은 무슨 행렬? 정사각행렬. 2x2지 3x3지 4x4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역행렬 얘기가 나오면 정사각행렬이야. 그러니까 뭐 거듭제곱, 단위행렬, 역행렬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정사각행렬이어야 돼. 정사각행렬이 아니면 이런 연산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아. 정의가 되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행렬을 거듭제곱한 다음에 역행렬을 하는 것은 역행렬의 거듭제곱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상수배를 한 다음에 역행렬을 하는 것은 역수 곱하기 역행렬이라는 거예요. 역수 곱하기 역행렬. 이렇게. 이런 성질들이 있어. 증명해보자. 와, 어렵다. 어렵지. 머리 빠개지지. 와.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증명해? 별거 없어. 네. 아니, 2 얘기부터 할까? 2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2의 역수는 2분의 1. 2분의 1의 역수는 2. 맞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A의 역행렬은 야. 야의 역행렬은 A. 그러면 야의 역행렬이 A다.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야의 역행렬이 A다. 증명했어? 증명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증명할까? 원래 책에서는 좀 뭔가 복잡한 방법으로 증명해. 근데 나는 이렇게 증명할게. 나는 그냥 미친 척하고 이 둘 곱해봐. 미친 척하고 둘 곱해보지 뭐. 그럼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 성립해. 그러니까 뭐 결합법칙 성립한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치? 내가 지금 이 행렬 얘기하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얘기 내가 몇 번 하고 있어. 엄청 중요한 얘기야. 겁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지. 근데 우리가 그 초중고 과정에서 뭐, 야 이건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이건 결합법칙 성립하잖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네.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고 안 하는데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이걸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 수의 연산법칙을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야. 교환법칙 성립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어. 자, 그러면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냥은 단위행렬. 그럼 단위행렬을 뭐 이렇게 괄호를 묶던 이렇게 괄호를 묶던 결국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야는 뭐야? 단위행렬. 자, 보자. 두 행렬을 곱했더니 역행렬이 나왔어.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역행렬 관계. 두 행렬을 곱했더니 단위행렬 나오네.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 역행렬 관계. 그래서 이것의 역행렬은 이거다. 이것의 역행렬은 이거다. 보통 일반적인 책에서는 직접 뭐 어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거라는 걸 보여주, 이걸 직접 구하는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고 문제의 난이도가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와 이게 이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질문은 난이도가 어때? 둘째가 훨씬 쉽지? 그치? 둘째가 훨씬 쉬워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문제와 이게 이 2차 방정식에 해당. 마찬가지야. 이것의 역행렬을 구하라라는 문제와 이게 역행렬이라는 문제는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가 더 쉽지. 근데 나는 그냥 이미 그냥 이게 역행렬이라고 제시해버렸어. 제시했어. 구했네. 자, 그럼 이런 질문 가질 수도, 역행렬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야? 아까 내가 했지. 역행렬은 유일해.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찾아내면 끝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찾아내기만 하면 돼. 왜냐면 역행렬은 존재하다면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깔려 있어야 하냐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돼. 약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데 A, B가 각각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걸 쓸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돼. 야도 역수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돼요. 뭐? B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죠. 안 돼.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해야 돼. A의 역행렬과 B의 역행렬이 모두 다 존재해야 돼. 하나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했어. 근데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역함수 증명하는 방법도 내가 똑같이 증명해 줬어. 역함수 증명하는 방법도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합성해.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합성해. 그럼 어떻게 돼? 스토리가 똑같지? 함수의 합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야는 답이행렬이 아니 답이행렬이 아니라 행등함수가 나오지? 그럼 행등함수랑 합성하면 어떻게 돼? 뭐 이쪽으로 괄호를 묶던 이쪽으로 괄호를 묶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행등함수가 되지. 그러니까 두 개 합성했더니 행등함수가 나와.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 그래서 함수의 합성에서 역함수 증명하는 요령과 이 행렬의 곱에서 역행렬 증명하는 요령이 지금 똑같아. 구하는 부분이.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는 미친 척하고 곱해요. A의 n제곱이랑 A의 역행렬의 n제곱을 곱해요. n이라고 적혀있으면 헷갈리니까 내가 그냥 3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 A의 세제곱이랑 A의 역행렬의 세제곱을 곱해봐. 미친 척하고. 그럼 어떻게 돼? A의 세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고 A의 역행렬의 세제곱은 A 역행렬 곱하기 A 역행렬 곱하기 A 역행렬이 되는데 행렬의 부분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쓰기도 있잖아요. 행렬의 부분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야는 뭐가 돼? 단위행렬. 그러면 단위행렬을 곱하다 말하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리고 또 단위행렬. 그리고 또 단위행렬. 이 둘을 곱했더니 단위행렬이 돼. 이 둘을 곱했더니 단위행렬이 돼.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역행렬 관계. 이 둘은 역행렬 관계. 그래서 요노마의 역행렬이 이노마다. 거꾸로 유노마의 역행렬이 유노마다. 인데 이노마의 역행렬이 왼쪽 거의 역행렬이 오른쪽이다. 그걸 식으로 쓰면 왼쪽 거의 역행렬이 오른쪽이다. 그래서 증명했어. 이건 어떻게 증명할까? 뭐 이것도 그냥 곱해. KA라는 거하고 K분의 1 A 인버스 곱해. 그럼 뭐 수는 수끼리 곱해. 1 나오면 행렬은 행렬끼리 곱해. 이렇게 써줄까? K 곱하기 K분의 1 A 곱하기 A 역행렬. 그럼 K 곱하기 K분의 1은 1 나오고 A 곱하기 A 역행렬은 2 나오니까 두 개 곱했더니 단위행렬 나왔어. 그럼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역행렬 관계. 그래서 이것의 역행렬, 왼쪽 것의 역행렬이 오른쪽이다. 오른쪽 것의 역행렬이 왼쪽 거다. 그러면 왼쪽 것의 역행렬이 오른쪽 거다라는 건 증명을 어떻게 해? 왼쪽 것의 역행렬이 오른쪽 거다라는 거. 이 말을 수식으로 쓰면 왼쪽 거의 역행렬이 왼쪽 거의 역행렬이 오른쪽 거다. 그걸 수식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되지. 이게 역행렬에 관련된 성질들이에요. 역행렬 성질들. 저거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외우고 있어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뭔가 새로운 게 있니? 하다 보면 그 새로운 거 없잖아. 그냥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함수의 합성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막 새로운 거야. 처음 배우는 거. 특히 이거 순서 바꾼다는 거. 가장 너희들이 많이 빠졌던 흔적. 순서 바꾼다는 거. 그런데 지금 따져보면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 다루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역행을 다루는 것이 어때? 그냥 별거 없어. 당연히 알아야 하고 외워야 하는 거지만 굳이 막 내가 전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걸 추가로 배우는 것 뿐이야. 이미. 뭐 내가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뭐 아반떼나 그랜저나 어차피 운전하는 건 똑같아. 뭐 아반떼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나 차가? 아니잖아. 그치? 아반떼는
웬만하면 그런저는 핸들을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가. 물론 그 감각은 조금 다르고 감각은 아반떼는 차가 작아서 3차로에서 한 방에 유턴이 되지만 그래저는 차가 길어서 한 방에 유턴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주차할 때 좀 빡치지. 그래저는 차가 커서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세부한 차이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어. 하지만 운전하는 법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저희도 운전 배우진 않았어도 아무튼 운전하는 법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다만 주차하는데 좀 빡세. 내가 뭐 무슨 일로 벤츠 S클래스를 몰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주차하기 빡세네. 내 차도 아니고 남의 차 주차하다가 긁으면 어떡해. 그죠? 그리고 운전을 안 해봐서 내 차를 많이 운전하잖아. 내 차를 막 한 달, 두 달, 세 달 다 그런 감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벽에 앞뒤로 주차할 때 앞뒤로 움직일 때 지금쯤이면 거의 다 붙었겠다 이런 감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전진 후진을 하는데 쉽거든. 근데 남의 차를 처음 딱 타잖아. 그러면 이 감이 없어. 이렇게 앞으로 쭉 갈 때 지금 벽에 다 쏙 안 닿아서 이 감이 없어. 어떡해. 그니까요. 내려서 확인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내려서 확인해. 주차 딱 걸어놓고 뒤 상태에서 내리면 안 돼. 그럼 차가 앞으로 가니까. 보이는데 왜 저번에 왜 피 상태로 딱 놓고 내려서 이렇게 확인해. 그리고 이만큼 벌어졌네. 조금 더 가도 되겠다. 아니면 딱 붙었네. 깻잎 한 장이네.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왜 깻잎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깻잎이라고 그래.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내려서 확인해. 그러는데 경험이 쌓이면 이 정도면 한 뼘 남았겠네. 이 정도면 이제 깻잎 한 장이면 알아. 경험이 쌓이면. 근데 내가 남의 차 벤츠 S클래스를 처음 몰아봤을 때 내가 경험이 있어. 전혀 차에 대한 감도 없잖아. 차도 이따만씩 크지. 막 차에 대한 감도 없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갔는지 얼마만큼 나갔는지 모르겠어. 앞부분이 뒤로 후진하는데도 얼마만큼 나갔는지 몰라. 막 힘들어 지금. 그나마 벤츠 S클래스는 어라운드 뷰가 있으니까 서라운드 뷰인가 어라운드 뷰인가 그게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하지. 역행렬의 성질 쭉 얘기해주고 C5쪽 다 하고 그 다음에 16쪽도 다 하고 그 다음에 16쪽 중간쯤에 나오지 단위행렬, 거듭제곱, 역행렬의 공통점. 단위행렬, 거듭제곱, 역행렬의 공통점. 자, 보자. 이들 세 종류의 행렬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뭐라고? 모두 정사각형입니다. 단위행렬 자체도 정사각형이지만 단위행렬을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 역시 정사각형이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지. 이 단위행렬 자체도 정사각형이지만 야도 뭐여야 한다고? 야도 정사각형이어야 돼. 그리고 거듭제곱 역시 정사각형렬이 아니면 거듭제곱이 정의되지 않아요. 그리고 역행렬 역시 정사각형렬이 아니면 역행렬이 정의되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정의가 자체되지 않아. 그리고 둘째는 뭐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다. 역행렬도 정의에 의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역행렬도 정의에 의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맞지? 역행렬도 단위행렬도 그런데 역행렬도 정의에 의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거듭제곱도 어때요? 거듭제곱도 교환법칙 성립하지? 거듭제곱도 교환법칙 성립해. 맞지? 그래서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경우니까 이것만 있다면 그러니까 주어진 행렬과 어떤 행렬, 어떤 정사각행렬, 그것의 거듭제곱, 그것의 역행렬, 그리고 단위행렬 얘네들 가지고 짝짝꿍하는 어떤 식들은 어떻다고? 다 교환법칙 성립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수식 다루는 거랑 똑같이 다루는데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알아둬요. 자, 예제 19번 보자. 예제 19번. 경험이 없으면 이거 증명이 참 까다로운데.
x를 제곱했더니 1 나와. 그럼 x는 1분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1도 자기 자신이 역수고 마이너스 1도 자기 자신이 역수야. 그지? 그러면 제곱해서 단위행렬이 됐대. 그러면 자기 자신과 역행렬이 같대. 1과 마이너스 1은 자기 자신과 역수가 같아요. 자기 자신과 역행렬이 같대. 이거 증명해보라고 했어. 어떻게 증명할까? 매우 난감하지? 근데 사실 별거 없어. 역행렬의 정의가 뭐야?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면 역행렬이라니까? 두 행렬을 곱했는데 단위 행렬이 돼. 뭐라고? 역행렬이라고. 이것의 역행렬은 이거야.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핵심적인 것은 역행렬의 정의, 그리고 이런 논리 구조로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한 능력이야. 그 다음에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면 예제 19번, 예제 20번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면 A의 제곱이 A의 역행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똑같지? 예. 똑같아요. A 곱하기 A 제곱이 단위 행렬이래. 그럼 이 두 분은 무슨 관계? 역행렬 관계.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이 A 제곱이지. 그치? A의 역행렬은 A 제곱이래요. 진짜로 이거 말고 없어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까 내가 그래서 유일성을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유일성도 내가 너희들 수업 시간에 내가 유일성 많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뭘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 존재합니까? 그리고 존재하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 하니까. 유일하게 존재합니까? 이거 고민하라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존재성과 유일성을 평소에 꼭 따져봐야 돼. 근데 초중고 과정 공부를 할 때는 존재성과 유일성을 따져야 돼.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행렬 공부하니까 어때? 이런 거 다 일일이 따지고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행렬 단원,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고등학교 행렬이에요, 지금. 대학교 행렬은 좀 뒤에 나와. 고등학교 행렬인데, 평소에 따지지 않았던 뭐 교환법칙 성립안에, 결합법칙 성립안에 뭐 유일성 성하고 막 이런 걸 평소에 안 따졌던 걸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행렬 단원은 어려워해. 물론 행렬의 곱셈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안 따졌던 거 따지니까 어려워해.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계속 그걸 얘기를 해줬지. 유일성, 존재성 따져봐라, 유일성 따져봐라, 이런 것들. 그리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거 꼭 따져봐라. 이런 얘기를 내가 평소에 많이 했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너희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배울 때 계속 써먹는 미천이자 자산이야. 계속 써먹는 미천이자 자산.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수학은 사람이 만든 거야. 수학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어떤 논리를 구축하는 방식이나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방식이 다 똑같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면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배우고 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거 따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따지고 막 그래. 그게 이제 점점 그 논리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인데, 그 대학교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따져.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마다. 근데 뭐 사칙연산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느껴지잖아. 너희들 초딩 때 느꼈잖아. 덧셈 순서 바꿔도 똑같은 게 본능적으로 느꼈잖아. 곱셈 순서 바꿔도 똑같은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지. 그게 본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안 따졌단 말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져줘야 돼, 평소에. 자, 그 다음에 예제 21번. 여담으로 수 중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행렬 중에 이런 2x2 행렬 중에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행렬은 몇 개 있을까? 투바이투 행렬 중에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행렬은 몇 개 있을까?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아. 진짜로?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저쪽으로 미쳤나봐. 이게 무수히 많아. 왜 안 만들어지냐? 아이씨, 막상 만들려니까 안 만들어지네. 제곱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제곱에서 단위행렬이 되는 행렬이 무수히 많은데 막상 만들려니까 안 만들어지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해보자. 예적하면 어떻게 돼? 1 나오지? 예. 야랑 내적하면 0 나오지? 야랑 내적하면 0 나오지? 야랑 내적하면 1 나오지? 무수히 많아. 그치? 무수히 많아. 이 형태 말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이 형태 말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무튼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자, 보자. 자, A제곱이 영행렬일 때, 예제 22번. A제곱이 영행렬일 때, 이것의 역행렬이 이거라는 걸 보이래. 참고로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게 그 고등학교 수능에서 참고지 편정문제로 많이 나와서 다음 중 참인 것은 비영리인데 그래가지고 이거이면 이거다. 이거이면 이거다. 이거이면 이거다. 고등학교에서 참고지 편정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준 거야. 물론 뭐 다 옛말이지.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생략이 빠졌으니까 다 옛말이야. 자, A제곱이 역행렬일 때 이 둘이 서로 역행렬 관계라는 걸 보이면 어떻게 보여? 아무 문제일 거 없잖아. 역행렬이라고? 아유, 곱해서 단행렬 하면 되지. A제곱이 역행렬이라면 됐네, 주면 끝. 곱해서 단행렬 하면 되지. 정말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은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려워하냐면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행렬 얘기를 하면 역행렬의 정의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떠올려. 이걸 떠올리는 거야. 아직 내가 너희들한테는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역행렬의 그러니까 다음 행렬의 역행렬 구하라, 다음 행렬의 역행렬 구하라 이런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역행렬하면 이것만 떠올라. 이것만. 역행렬하면. 그러니까 역행렬하면 이것만 떠오르는 사람한테 이거 하나 보면 어떻게 하겠어? 힘들죠. 겁나 힘들어. 겁나 힘들다 이게. 근데 난 지금 뭘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냥 순수하게 정의만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정의 그리고 역행렬의 기본적인 성질들, 당연히 기본적인 성질들. 쌤, 이거 있는 거야.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인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겠지. 이 둘이 서로 역행렬 관계라고 해서 필요 충분 조건 되겠다. 문제는 뭐지? 이것이 이거 나오는데 이거 계산은 누구 나오지? 그럼 만약에 서로 역행렬 관계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둘이 서로 역행렬 관계다라고 하면 이 등식이 성립해야지?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한과 동시에 이 등식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겠어? A제곱이 영행렬 돼야지? 필요 충분히 되네. 자, 그 다음에 예제 22번은 어떻게 돼? 이것도 곱해요. 예제 22번. 이것도 진짜 별거 없지? 예제 22번. A제곱이 영행렬일 때
이것의 역행렬이 이거임을 보이래. 그러니까 이거의 역행렬을 A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려운 문제지만 이미 제시해줬잖아. 이거의 역행렬이 이거임을 보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지 뭐. 곱하면 A 세제곱 더하기 2가 되는데 A 세제곱이 0행렬이 그러면 그래서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행렬 나왔어. 그럼 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23번 A제곱 더하기 A 빼기 2는 영역률일 때 A가 역행렬을 가지고 있다. 그 밑에 적어놨지? 2005학년도 수능 문제. 2005학년도 수능 문제. 이게 A가 이 등식을 만족할 때 A가 역행렬을 가지고 보이래. 그럼 이게 일반적인 애들은 이걸 어떻게 푸냐면 A를 A, B, C, D 놓고 근데 2차 동사각 평면인지 모르잖아요. 고등학교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물론 문제에서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말이 반드시 적혀 있어. 명시해놔. 근데 나는 저기 굳이 2차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다 되니까 그냥 한 거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명시를 해줘요. 어때? 이거 만족하는 게 A, B, C, D 찾을 수 있겠어? 생각만 해도 싫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A제곱 더하기 A는 2, 2 양변은 2로 나와.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행렬을 했어. 야가 뭐야? 역행렬.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행렬까지 구했어. 선생님 저기 갑자기 왜 A 플러스 2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분배법칙 써봐. 이렇게 곱하면 이거, 이렇게 곱하면 이거. 네. 이거랑 똑같잖아. 1이랑 착각했어요. 너랑 무슨 차이가 있었어? 그치? 차이 없지? 차이 없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예제 24. 예제 24. 이 공식을 만족할 때 이것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라는데 지금은 뭐해? 지금은 이것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래.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감이 오니? 인수분 했어? 결국 1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 포인트는 야랑 무언가를 곱했더니 단위행렬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네. 그러니까 야랑 곱해서 단위행렬 나오네? 그러니까 이것의 역행렬은 존재해. 거기다가 내가 뭐까지 해준 거야? 구해줬어. 그지? 역행렬을 구해줬어. 너무 친절한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25번. 이것의 역행렬을 구하라. 뭐가 되겠어? C 인버스, B 인버스, A 인버스가 되지. 다만 기본 가정은 뭐야? A, B, C가 각각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기본 가정이 있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대.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제 26번 뭐야? 어디요? A라는 행렬이 A, B, C, D일 때 A의 역행렬은 이거임을 구하라 라고 했어. 드디어 나와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곱해요. 곱해서 단위행렬 나온다고 보여주면 되지? 예. 실제 곱해서 단위행렬 나와. 이거 그냥 놔둘게. A, B 빼기 B, C 이렇게 놔두고 A, B, C, D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인데 해봐.
해봐. 그러면 AB 마이너스 B 이렇게 하고 야랑 대적하면 어떻게 돼? AD 마이너스 BC 나오지? 야랑 대적하면 0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AB 플러스 AB니까 0 나와요. 야랑 대적하면 야 0 나오지? 야랑 대적하면 AB 마이너스 BC 나와.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진짜 단위는 나가 안 나와. 나옵니다. 단위는 나오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했더니 단위는 나와서 그럼 뭐야?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등학교 과정에서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역행률을 구할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해. 이 방정식을 풀어. ax 더하기 bz ay 더하기 bw cx 더하기 dz cy 더하기 dw 모르는 문자가 4개고 식이 4개지? 이 값이 1이다 이 값이 0이다 이 값이 0이다 이 값이 1이다 그래서 모르는 문자 4개고 식이 4개야 그러니까 XY, ZW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구하면 저렇게 돼.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이렇게 해. 근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뭐 역행률이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이런 말 없어. 근데 내가 앞부분에서 역행률이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서 그래. 그냥 아무거나 찾아서 제시해서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방정식을 풀어라와 이게 해냐라는 질문은 난이도가 달라. 예. 그래서 이것의 역행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와 이게 역행률이 맞니? 라는 질문은 어때? 천지치 난이도가 전혀 다르지. 전혀 달라. 그래서 이걸 구한 게 아니라 나는 뭐 했어? 그냥 제시해줬어. 제시해주고 곱해봐 단위율 나오잖아. 그러니까 역행률이야.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그러면 이게 유일하다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야? 아까 유일하다는 거 내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만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유일성이 수학에서 논리 구축에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배우진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대가각부터는 이게 대학교 과정이에요. 대가각, 행렬식 이건 대학교 과정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과정을 이해하는 거죠.